체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전 체자예요. 아 몰랐구나. 우리 학원에 다녔던 체자. 네. 예전에 제가 응? 잠깐만. 내 펜이 어디 갔지? 원래? 잠시만요. 엥? 잠깐만. 펜이 있었는데 펜 좀 빌려주라. 자, 델리 테스트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보자. 아 이건 이유가 아니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빨간 거. 아니 뭐야 이거? 이건 이유가 아니야. 이건 이유가 아니야. 그럼 왜 이거냐고 왜? 이것도 왜 해석이 들어가야 돼? 얘도 왜? 그러니까 이유는 지금 다 빠졌어, 가스가. 어? 자, 그다음에 이거가 동사 생기지. 행동. 네. 자, 그래. 쉬운 거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내가 가져오라고 했어. 그래. 그래, 알았어. 이따 끝나고 이거 회사 많이 다 했어. 자, 가봐. 이거는 이유가 안 된다. 뒤에 완전한 문장은 오니까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위치도 되잖아. 왜냐면 이 이유만 하면 앞에 사람이 안 된다. 이걸로도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뒷문장도 다. 그러니까 얘도 요걸로는 부족하고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이런 걸로는 나와야겠다. 후보동사나 원형이라고? 아니요, ING나 원형이지. 그리고 PP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PP가 안 되는 이유까지도 같이 얘기가 들어가야 돼. for은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왜 for는 안 되는데? 그 이유까지도 같이 들어가야 돼. 얘도 마찬가지. 분사 역할이라면은 왜 분사가 나와야 돼? 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은 PP는 왜 안 돼? 이거 됐어. 자, 봐봐. 지시대명사. 아 이건 용어니까. 얘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도 마찬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들 열심히 보고 있네. 오야 떨어지겠다. 뭐 채점한 거야? 한 거야? 아이씨. 표시를 안 하고 자식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건 왜 떨어져 있어? 나 진짜 빠져갖고 있어.
지혜 세점 더 했어? 응. 보자. 보자. 네, 됐어요. 잘 봤습니다. 쭉 봤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제 쓰신 이유가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풀이 자체는 대체적으로 뭐 잘해주셨는데 좀 아쉬운 게 좀 공통적으로 몇 개 보여서 그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제 뭐 여러분께 어법으로 설명할 거는 뭐 새삼스럽게 책에 있는 거를 뭐 이제 뭐 남은 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뭐 책에 있는 거를 이제 뭐 설명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제는 제가 설명해야 될 거는 책에 없는 내용인데 시험에는 출제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이 데일리 테스트 본 거에서 좀 공통이 되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상황을 하나 가정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이 상황에서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자, 앞에 명사가 있어. 여기 빈칸으로 뚫어놨어. 그리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어. 자, 질문할게요.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문장은 안 썼어요. 그냥 이 상황, 요 빈칸.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수호 뭐가 들어갈까요? 대시. 대? 수호는 대시래요. 또 다른 의견 있는 분. 혜림아 뭐가 들어갈까? 어이씨 왜 말이 없어? 저기는 호영이는 뭐가 들어갈 것 같아? 관계부사? 오케이. 자, 관계부사래요. 또 민서는 뭐가 들어갈 것 같아? 똑같은 말 해도 돼요. 본인 생각을 말하면 됩니다. 본인 생각. 대? 오케이. 대 두 표. 반당선 나오는 것 같네요. 다음. 현영이는 뭐가 들어갈 것 같아? 관계부사? 관계부사나 이거 대 말한 거예요? 대 말한 거야? 아니면 그냥 모든 접속사 말한 거야? 모든 접속사? 오케이 알겠습니다. 관계부사나 접속사예요. 오케이 좋아요. 또 규리는 어떻게 생각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세 개 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미나는? 시시랑 전치사? 다 나오네. 품사 다 나오고 이러다가 일단 알겠습니다. 소리는? 위에 세 개. 위에 세 개. 이거? 알았어. 저기는 호연이는? 호연이 아까 내가 물어봤었지. 정신이 없다. 미안하다. 지혜는? 제시랑 위에 세 개. 이거 세 개? 위에 세 개? 오케이. 승은이는? 대시랑 관계부사. 대시랑 관계부사?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대표되는 것들만 몇 개 써볼게요. 일단은 대시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시라는 게 쓰임새가 많잖냐. 그러니까 어떤 대 말하는 거예요. 어떤 대. 여러분이 말한 대시 어떤 대를 말하는 거예요. 접속사 대도 종류가 세 개인데요. 어떤 대시요? 동격 접속사 대. 동격. 네, 동격 가능하고요. 그리고 관계부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빠졌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도 가능하고요. 아까 혹시 미나가 말한 게 이거냐? 설마 전치사 뒤에 완전한 문장 말한 건 아니겠지? 그리고 아까 현영이가 모든 접속사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맞아요.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 내용은 생략할게요. 왜냐면요 시험에서 이걸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대표적이거든. 이 세 개가.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 경우에는 세 가지가 이론적으로 다 가능해.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할게. 이 세 개를 어떻게 구분할 거야?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야? 만약에 여기에 what이라고 나와 있었어. 이렇게 what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밑줄 쳐져 있다고 쳐보자. 자, 이런 상황이야. 그럼 누가 보더라도 what이 틀리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겠지. 그렇지? 자, what이 틀린 건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거야? 보통 여러분이라면 that으로 쓰겠죠. 그렇죠? 이렇게 바꿨을 거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정답은 from which였어. 그럼 이거 구분할 수 있겠어요? 얘네끼리의 구분이 가능하냐는 거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야. 여러분께서 그 이제 이유를 작성을 해주신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쭉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어법에 대한 패턴은요, 대부분 어법적인 풀이법과 지식만으로 풀 수 있는 것들에 한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실전으로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때요? 그것만으로 풀기에는 사실 안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법의 끝은 뭐냐면요, 해석이에요. 결국에 어법의 끝은 해석입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와요. 결론이. 이 세 개를 어법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 구분 불가능합니다. 얘네 셋 다 앞에 명사고요. 얘네 셋 다 뒤에 완전한 문장 오는데 어법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거야? 그렇잖아. 그러면 얘네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해석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아니 그래, 이제 해석으로 구분하는 것까지는 알겠어. 해석으로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서 구분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근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볼 때 사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라면은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시험의 기조는 지금 매년 아니 매 학기마다 지금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어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지. 보통 어법에 대한 문제가 서술형으로 고1 때까지는 자주 등장하는 편인데 고2 때는 사실 잘 등장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영작이라던가 요약형 서술형이라든가 이게 대부분 나오잖아요. 서술형에서. 근데 어법 문제는 잘 출제가 안 되지만 몰라요. 또 이거는 그냥 선생님 마음이에요. 이건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하나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저영고를 다니던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저영고 학생이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학교에서 나왔던 서술형 문제가 뭐였었냐면요. 우리 내신 대리 때 하는 어법 변형 테스트 아시죠? 어법 변형 테스트 할 때 밑줄 안 주고 여기서 어법상 어색한 것을 찾아서 고쳐 쓰고 그 근거를 써라. 항상 근거를 쓰게끔 우리가 시키잖아요. 저현에서 똑같이 나왔었어요. 똑같이. 지문을 주고요. 밑줄이 없어. 밑줄이 없고 여기서 어법상 틀린 게 2개래. 그리고 여기서 틀린 걸 올바르게 고쳐 쓰고 그에 대한 이유를 서술하시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물론 저현고에서만 나왔었고 타 학교에서는 그 유형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서술형으로 낸다면은 그냥 바꿔 써라까지만 나왔었어. 이유를 서술하라까지는 보통 잘 안 나왔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형은 뭘로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적어도 바꿔 쓰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까와 같은 what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과연 셋 중에 어떤 것을 고를 것이냐 라는 거. 이거는 근거를 모르면 여러분이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쓰신 오늘 풀었던 데일리에서의 근거는요. 이 어법적인 근거는 전부 다 여러분이 잘 써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새삼스럽게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너네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완수불명에 대한 개념도 잘 알고 있고 동사 관련 풀이법에 대한 그런 것도 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여러분은 아마 잘 풀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하나씩. 자, 일단은 본격의 대세 특성으로서 말을 해주자면 앞에 명사가 나오잖아. 다시 써볼게. 앞에 명사가 나와. 이 명사는 일반적으로 추상명사야. 추상명사. The possibility, the fact, the ability 이런 단어들 있죠. 보통 추상명사가 나와. 그리고 뒤에 똑같이 완전한 문장 나오겠죠. 그리고 본격이 성립을 하려면요. 이 명사와 이 대 사이에 비동사를 넣었을 때 이 문장이 성립해야 돼요. 그래야 동격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동격이라는 개념이 뭐냐? 니네가 알고 있는 동격이라는 개념은 그냥 뭔가가 똑같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정확하게 말하면 동격이라는 개념은 어떤 명사와 어떤 명사 둘이 똑같다를 우리가 동격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동격 접속사 대은 명사절이야. 명사절. 이 명사절이 이 추상명사와 똑같은 녀석이다 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보어가 나오는 이 형식 문장에서 she is
student 이렇게 나왔을 때 she와 a student가 둘이 똑같다. 즉 동격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격 접속사 대시 성립하려면 이 명사를 마치 주어처럼 보고 얘를 보어처럼 보고 얘를 동사처럼 봐서 문장이 성립되어야만 동격 대를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대절 이하 2다. 이렇게 해석해서 말이 돼야 된다는 거야. 됐어?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 볼게. 관계부사는 when, where, how, why가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where야, where. 그러니까 where를 대표로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너네가 잘 알다시피 where의 앞에는 장소에 대한 명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대한 명사가 나올 수도 있겠지. 뭐 상황이라고 해갖고 occasion이나 situation이나 이런 단어만 나오는 건 아니야. 실제로 스특에서 보면은 play라는 그냥 일반적인 놀이라는 뜻이 나왔는데 놀이라는 것도 결국엔 놀이하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를 쓸 수 있어요. 됐어? 자, 그래서 앞에 나오는 명사는 어떤 거다? 어떤 장소나 상황에 관련된 명사가 온다라는 거야. 됐어? 일단 명사의 종류가 이렇고 우리가 그러면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니네 관계부사나 관계대명사의 가장 기본 개념이 뭐냐?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가 결합된 버전이다. 관계부사는 접속사와 부사가 결합된 버전이다. 이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예전에 배운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where라는 녀석으로서 우리가 성립을 하려면은 그리고 이 명사에서라고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야. 됐어? 다시 한번 이 장소나 아니면 그 어떤 상황에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성립해야 돼. 그래야만 관계부사를 쓸 수 있는 거야. 됐어? 결국에 해석 관련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야. 얘도 똑같아. 얘도 관계부사 이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 앞에 나오는 명사는 종류에 제한이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전치사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즉 전치사 플러스 앞에 나온 선행사 있지. 그리고 플러스 주어 동사로 해석을 해봐야 돼. 이래서 해석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됐냐? 뭐 예를 들어 from which라고 나왔어. 그럼 from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뭐로부터라는 뜻이니까 이 명사로부터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성립하게 된다. 됐지? 그래서 대표적인 세 가지를 제가 나눠서 설명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요 형태가 나왔을 때 세 가지가 어법적으로 모두 가능하니까 해석적으로 구분해야 되는 방법을 지금 정리해서 말해준 거야. 알겠지? 요거를 좀 알아둬라. 자, 요 상태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부터 같이 좀 봅시다. 잠깐만 이거 아니다. 봅시다. 1번부터. 자, 1번 보면은 비동사 나왔는데 내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야.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문제 유형이 두 가지라고 했어. 뭐랑 뭐라 했지? 스위치, 대동사. 됐어? 둘 중에 하나야. 자, 뒤에 보어나 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대동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뭐 is said, 뭐 often said to be 어쩌고 저쩌고 나왔죠? 대동사 문제 아니야. 스위치 문제야. 주어 더 프로세스지? 단수. 됐어? 끝나는 거야. 2번 볼게. increasingly. 자, 부사 나오면 형용사 부사 문제라고 했지? 앞에 becomes 나왔어. 근데 여기 파트 보어 나왔어. 보어 이미 나와있지? 부사 문제 될 거 없죠. 됐어요? 수식하는 거니까. 3번 보면은 여기서 paid라는 녀석이 나왔는데 앞에 관계대명사 나왔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수식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paid 뒤에 일단 목적어가 나왔나고 봤더니 a little extra라는 목적어도 나와 있어.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pay라는 거는 4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고 3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단 말이야. 됐어? 그럼 3형식으로 쓰인다면은 이제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게 불가능하겠고 그 수동태라면은 4형식이라면은 목적어가 나올 수 있겠죠. 수동태라도. 그렇죠? 그러면 얘는 3, 4형식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밖에 안 돼? 해석으로밖에 구별이 안 되는 거야. 해석으로밖에. 됐어? 그럼 이제 그냥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해 그냥 추가적인 어떤 뭐 에스트라 추가적인 뭐 봉급의 개념이 되겠죠. 이런 거를 받는 그냥 전형적으로 선생님들이다 뭐라는 그냥 뉘앙스가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동형이 or pad를 쓴다. 이 정도로 해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5번 같은 경우는 여기 관계부사 where 나왔지? 앞부분을 보면은 The National Football League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뒷부분에는 head coaches, 주어, can earn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many times more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하의 목적어가 나와 있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으니까 where는 맞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앞에 내셔널 풋볼 리그라는 게 뭐야? 장소를 말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리그를 하는 어떤 그 상황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상황을 나타내는 어떤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 쓰는 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 2번 볼게요. 1번 보시면은 expected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as expected라는 요 덩어리가 이제 되겠는데요. 얘는 이제 예상을 하는 거냐 예상을 되는 거냐라는 건데 앞에 나와 있는 요 events가 이제 주어잖아, 그렇지? 여기서 expected에 대한 주어는 생략된 겁니다. 분사구문이라 생각하면 돼. 분사구문, 알겠지? 그래서 여기 앞에 생략된 게 뭐냐면은 주어 they랑 시제가 현재니까 are 이게 생략된 거야. they are. 그래서 주어가 동일하니까 they 날라간 거고 그 다음에 비동사는 이제 우리가 being으로 하면서 생략된 거고 그래서 expected만 남은 거야. 그렇지? 의미상 주어인 이제 events가 어쨌든간 사건이라는 거는 사건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상되는 거고 뒤에 목적어도 없으니까 expected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도지에 대한 건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줄게. 뭐 사실 별거 없어요. 쟤는요. that과 does의 이제 비교잖아. 얘는 뭐야? 수일치 문제잖아. 수일치 문제. 근데 that과 does를 비교하는 거는 세 가지 상황이 모두 만족해야만 문제에 출제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니네가 알고 있으면은 역으로 내신 대비를 할 때 이런 조건이 다 나왔으니까 시험에서 어떤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너네가 역으로 추론을 또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한 문장 내에서 반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 문장 내에서 반복.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비교하는 상황이 나와야 돼. 비교하는 상황. 그리고 세 번째는 대신한 도즈를 that 또는 does를 수식하는 말이 나와야 돼. 수식하는 말. 여기서 수식하는 말의 종류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명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야. 둘 중에 얘가 더 많이 나와. 전치사의 명사가 더 많이 나와. 심지어 전치사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게 오브야. 오브나 1인. 오브나 2인데 오브가 더 많이 나와. 됐어?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만 that-does 문제를 출제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내가 비교하는 상황이라 썼는데 비교 구문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비교 구문도 포함되어 있고 꼭 우리가 비교 구문을 써야만 비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뭐 예를 들면은 A 나오고 B 나오고 여기에 is similar to 이렇게 나왔어. A랑 B랑 비슷하다야. 그럼 얘도 비교하는 상황이잖아. 아니면은 be different from을 썼어. 그럼 얘랑 다르다. 얘도 비교하는 상황이죠. 아니면은 resemble를 썼어. 얘랑 닮았다. 됐어?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꼭 비교 구문이 아니더라도 얘네 둘을 비교하는 상황이어야만 우리가 이 that과 does를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세 가지가 모두가 성립하는지를 한번 보자면은 여기에서 abilities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abilities. 뭐 이제 중요한 뭐 이제 능력이다. 이렇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다라고 나와 있고 대절이하가 이제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separate human abilities라고 나왔으니까 separate라는 것 자체가 뭐야? 이게 구분 짓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리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애초에 A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을 구분 짓는다라는 말이 돼야 되니까 비교하는 상황 나왔고요. 한 문장 내에서 abilities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that 이하에 of, just 어쩌고저쩌고 수식하는 말 나와 있죠. 전명구로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성립하기 때문에 that-does 문제를 출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앞에 있는 복수형을 받는 거니까 does를 쓰는 게 문제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 이 3번 문제 풀 때도 니네가 단순하게 앞에 C 지각동사 나왔으니까 동사원형 가능하겠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왜냐면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원형, ing, pp 전부 다 가능하잖아. 그렇지? 근데 동사원형과 ing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절대로 문제에 출제 안 된다. 근데 얘네 둘을 비교하는 건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능수동 부분이니까. 그럼 여기서 fall이 수동형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아주 간단해. 자동사라서 그래. 됐어? 그래서 pp형을 쓸 수 없는 거야. fall, falling 두 개는 다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자면 앞에 observe 동사 나왔으니까 what 문제일 가능성이 높겠지. 됐어? 그래서 뒷문장 보니까 주어, 동사, 일형식 완전한 문장 나왔네. 그러니까 that을 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 사실은 얘도 좀 문제를 꼬아서 낸다면은
대시 아니라 뭐 if에더 뭐 이런 쪽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는데 보통 거기까지는 출제를 안 하더라고요. 고등부에서. 그러니까 걔는 잘 몰라도 되고요. 자, 5번 보자면 얘도 결국에는 구문문성 문제겠죠. anyone who 하고 나왔으니까 anyone이 주어야. who had spent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time 목적어 나왔고 with a 5 years old 여기까지 한 덩어리겠네. 이 덩어리가 anyone 쓰시. 그럼 여기 뭐야? 동사자리겠네. 따라서 ing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동사 자리인 걸 확인했으면은 수일치, 시제일치, 태 세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데 일단 수일치를 보면은 anyone 단수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시제는 앞뒤 문장을 보면 되는데 can test라는 현재형의 이제 조동사를 통해서 현재 시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뒤에 대절 목적어 나왔으니까 능동형을 써야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knows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간다. 자, 3번 보시면은 1번에 possessing 하고 나왔는데 저기에서도 이렇게 쓰신 분들이 많아요. 현재 분사다. 앞에 있는 exceptional means를 수식한다. 뭐 이렇게 쓰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일단 왜 현재 분사냐? 왜 현재 분사를 써야 돼? 일단 그게 나와야겠죠.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두 번째는 그럼 과거 분사는 안 되느냐? 라는 것도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when I was young 나와 있고 그 다음에 worshipped 동사 나왔어. 그 다음에 were 동사 나왔어. 이 둘을 연결해 주는 건 as if죠. 됐어? 자, 그러면서 만약에 여기 possessing을 동사형으로 쓰려면은 마찬가지로 요 사이에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안 나와 있어. 따라서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됐지? 자,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준동사 자리인데 지금 기본형이 분사로 나와 있으니까 과연 현재 분사가 맞는가 과거 분사가 맞는가 이걸 봐야겠죠. 쉽게 푼다면은 뒤에 like qualites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형인 possessing ing를 써야 된다라는 걸로 볼 수도 있고 맥락적으로 보자면요 뭔가 뛰어난 존재가 신과 같은 자질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게 맥락상 맞으니까 또 능동형을 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review 나왔는데 앞에 and 있죠? 그럼 뭐야? 병렬 구조잖아. 병렬 구조. 병렬 구조의 핵심은 뭐야? 해석이죠. 해석.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review가 누구랑 짝이 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became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ttracting이라는 녀석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look이라는 녀석도 나와 있어요. 됐어? 그러면 지금 과거형 동사에 있어, ing형이 있어, 동사원형이 있어, 세 가지가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 셋 중에 누구랑 짝이냐라는 거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뭡니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한 가지 단서를 좀 드리자면요. 일단 적어도 우리가 became과 짝이 아니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에 콤마로서 문장이 끊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became과 짝을 지으려면요. 여기에 콤마를 보통 안 쓰고 이 분사 부분을 뒤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became과 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attracting이냐 아니면은 look이냐라는 녀석 이거는 순전히 해석으로밖에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사 부분이잖아요. attracting이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뭔가 호소하면서 매력을 끌면서 그리고 뒤에 to look in on me and review my case 그러니까 나의 사례를 뭔가 리뷰한다라는 이 말과 얘랑 짝인 건지 얘랑 짝인 건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뭐 결론만 말하자면 앞에 나와 있는 to look과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뭐 리뷰가 됐든 아니면 to 리뷰가 됐든 뭐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된다. 뭐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지만 중요한 거는 해석으로서 여러분이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걸 하고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라는 거는 be eager to라는 형태로 많이 써. be eager to 동사구나. 뭔가를 열망한다라는 거지. 여기서의 이거는 보어로 쓰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 갖고 보어로 쓰이라는 법이 있나? 얘가 수식해줄 수도 있겠죠. 형용사 구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eager to 이하가 앞에 있는 teenager 명사 수식하니까 형용사형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 다음에 4번 thinking하고 나왔는데 이건 앞에 remember 나왔으니까 remember to 쓸래 remember ing 쓸래 그럼 결국 무슨 문제? 해석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 과거에 했던 것을 이제 기억하는 걸 텐데 여기 나왔잖아. could do로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거를 기억한다는 걸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ing을 쓴다. 나왔고 자 5번 같은 경우 여기서는 when it became clear to me 하고 나왔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확실해졌답니다. 뭐가? 요 이하가요. 즉 가주어진 주어 동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가주어진 주어를 우리가 흔히 말하면
대절이나 투부정사 두 가지를 많이 쓰잖아. 근데 두 가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진주어다리에. 이론상으로는 모든 명사 구와 명사절이 다 가능합니다. 동명사를 쓸 수도 있고 투부정사, 명사절, 뭐 간접의문문, 뭐 왓절, whether절 다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뒤에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로 풀어야 되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그러니까 that으로 써준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마지막 4번 문제 갈게. 자, 4번은 아까 우리가 2번 문제였나 1번 문제였나 해서 나왔던 거랑 똑같은 패턴이죠? 앞에 비동사 나왔는데 펑셔널, 보어 나왔으니까 보어 수식하는 부사 문제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 어디냐? 이거는 뭐 비교급 강조 표현이죠? 2번 스티프라고 같이.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내가 아마 거기 해설지에다가 일단 앞에 여기 is라는 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자리가 아니다 라는 말을 썼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쌤이 쓴 게 뭐냐면은 앞에 나와 있는 the decision이 투부정사와 컬로케이션 관계다 이런 걸 이제 써놨을 거야. 그 컬로케이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한 적이 있을 텐데 이것도 좀 설명해 줄게. 잠깐만 보자. 제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컬로케이션 혹시 뭔지 아세요? 컬로케이션? 이게 연어라는 거거든요. 연어. 먹는 연어가 아니고 연속된 언어라는 뜻이야. 연속된 언어. 이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잘 어울리는 세트가 있어요. 잘 어울리는 세트.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도 지금 우리말로 생각하려니까 오히려 안 떠오르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도 어떤 예를 들어 동사가 있으면은 이 동사는 이러한 목적어와 좀 잘 어울리고 뭔가 이런 좀 세트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언어들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커버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걸 하나 말해주자면 우리가 흔히 이 decide라는 동사형을 쓸 때 뒤에 투부정사를 쓰자면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목적어잖아. 그치? 그러면은 decide라는 이 뭔가 결정에 관련된 표현 자체가 투부정사랑 잘 어울리는 즉 커버케이션 관계라는 거야. 짝꿍이라는 거야. 짝꿍. 그러면은 decide를 예를 들어서 명사형인 decision으로 바꿨어. decision으로. 그럼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쓰고 싶어. 뭐뭐 하는 결정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럼 우리가 투부정사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분사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 분사, ing나 pick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분사로는 우리가 decision을 못 꾸며주느냐? 네, 못 꾸며줘요. 보통은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굳이 쓰라면 쓸 수 있는데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얘랑 더 영혼의 파트너거든. 그냥 이런 이유예요. 이런 이유. 됐어? 그래서 이런 이제 커버케이션 관계가 영어에서 상당히 많은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expect야 만약에. 그럼 expect도 투부정사를 쓰잖아. 그러면은 얘도 똑같아. expect를 expectation 명사형으로 쓰면은 똑같이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고요. 됐어요? 이런 걸 이제 연어라고 합니다. 연어. 그래서 또 decision을 수식하는 투부정사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단순히 투부정사만 보면 안 되겠고 능수동도 따져봐야겠지.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능동형 오케이. 여기까지도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자면 얘도 앞에 and 나왔으니까 병렬구조 문제겠네. 그러면 지금 찾을 수 있는 게 document. 없네. document밖에 없네. 이 existing은 짝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얘는 얘를 수식하는 거잖아. conditions. 그렇지? 그러면 얘도 뭔가를 수식하는 게 있어야지. collecting도. 근데 뭐 수식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애초에 짝이 될 수 있는 게 document밖에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동사원을 써야겠네. 됐어? 그래서 답 4번 나왔고 5번도 간단하다. 5번은 일단은 be related 나오고 to 전치사 나왔어. 그럼 여기가 명사절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명사절로서 의문사의 주어 동사 간접의문문 나온 거야. 자, 그러면 is defined에 밑줄 쳐져 있으니까 이 녀석이 일단 수일치가 맞는 거 당연히 맞지. 프로블럼이니까. 그리고 수동태가 맞는 거 문제가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정의가 되는 거고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당연히 맞겠죠. 그러니까 5번도 문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풀어봤습니다. 데일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있는 거를 좀 볼 건데 어디 할 차례지? 네. 응? 덥지 않아요. 뭐요? 지금 덥지 않아요. 먹지 않냐고요? 전 맨날 먹어요. 죽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 너무 같아요. 뭐요? 여기가요? 네. 여기 맨날 먹어요. 사방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어쩌다 보니까 강의실 배정이 제가 여기만 돼 있어요. 모든 반이 다 여기서만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에어컨이 약해. 에어컨이 바로 옆에 있는데 에어컨이 제일 약해요. 여기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어떻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네, 해결책이 없어요. 이게 다 열려 있는데 잠깐만요. 일단 뭐 눌러봤는데 제가 봤을 때 별로 효과 없을 것 같습니다. 맨날 더웠어요 여기 사실. 아무튼간 어디까지 했더라 지난번에? 지난번에 41쪽까지 했나? 40쪽까지 했었나? 아마? 41, 42만 남았지. 맞죠? 네, 요거 하면은 이번 파트 끝인데요. 41, 42는요 제가 설명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할 거 없어요. 그 40 그냥 제가 뭐 필기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말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41쪽 봐봐. 형용사 대 부사인데 자 이거는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형용사 대 부사를 문제 풀 때는 형용사를 기준으로 푸는 거야. 알겠지? 형용사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형용사를 기준으로 풀라는 건 뭐냐면은 뭔가가 밑줄이 쳐져 있어. 얘가 형용사가 됐든 뭐 부사가 됐든 이게 밑줄 쳐져 있을 거 아니야. 뭐가 밑줄이 쳐져 있든 상관없어. 무조건 기준은 형용사야. 형용사가 보어랑 수식어 두 개밖에 없잖아. 쓰임새가. 그럼 보어로 쓰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앞에 보어를 받는 동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2형식이나 5형식 동사가 있어야겠죠. 수식어로 쓰인다면은 앞이나 뒤에 명사가 있어야겠죠. 됐어? 이거를 확인하라고. 이거를 확인했는데 둘 다 틀려 만약에 그러면 부사예요. 됐어? 둘 중에 하나가 맞아. 그럼 형용사야. 됐어? 그러니까 항상 형용사를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형용사를 기준으로. 알겠지? 이게 끝이에요. 이게 기본이고요. 다 다른 이제 형용사와 부사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다 여기에서 파생된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된 게 예를 들어서 뭐 as1급 as에서 여기서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뭐 비교급 된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본형에서 다 파생된 것뿐이다. 근데 풀이법은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as로 나오든 뭐로 나오든 나발이든 다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 요거 형용사를 기준으로 이거 따진다. 이게 끝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41쪽에 보면은 뭐 비교급 수식 부사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거니까 넘어가고 비교 구문의 패턴 정리 해갖고 나와 있는데 사실 비교 구문의 이 패턴들은요 어법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법보다는요 어떤 이제 부문에 관련된 거니까 독해라던가 아니면 영작에서 관련성이 있겠죠. 독해나 영작. 특히 이제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그 표의 세 번째에 나와 있는 더비교급 있지. 요 녀석이 또 이제 단골로 나오는 녀석이죠. 서술형에서. 그리고 종종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정주어를 이용한 최상급 맨 아래에 나와 있는 녀석인데 이제 수능 특강 라이트 교재를 써보신 분은 알겠는데요. 수특 라이트 이제 그 부교재를 보면은 몇 강이었더라? 5강이었나? 4강이었나? 그쯤에 주제문으로 이 부정주어를 이용한 최상급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가자고에서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비교 구문의 패턴 같은 경우는요, 결국 서술형에 관련된 어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3번 내용 보면은 비교급 문장은 비교하는 대상 A와 B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연한 말 아닌가요? 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것도 역시나 어법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독해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2쪽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 부사 정리인데 얘도 뭐 마찬가지야. 1번도 얘도 왠진 모르겠는데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꽤 출제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출제율이 낮습니다. 자 얘도 풀이법은 똑같아. 요 풀이법으로 푸는 거야. 근데 이제 얘가 예전에 왜 문제로 많이 나왔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near가 있다고 쳐봐. 그럼 얘는 형용사로서 가까운, 부사로서 가까이, 그리고 부사로서 거의 뭐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둘 중에 뭐 쓸래 이런 문제가 나왔어 시험에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확인해 본 거야. 보어절이 아니야, 수식어절이 아니야. 그래서 형용사 탈락했어. 근데 이 상태에서 부사도 되고 얘도 부사가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얘네들의 차이점은 뭐야? 문법적 차이는 아예 없고 해석적 차이로 접근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요 풀이법과 같은 문법에 대한 풀이도 필요하면서 동시에 각각의 의미, 즉 해석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두 개가 중첩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종종 문제에 나왔었는데 사실 이 녀석이 난이도가 좀 낮아서 그런가 요즘에는 좀 출제가 좀 떨어지긴 한 것 같더라고요. 내신에서는 좀 나옵니다. 근데 그 평가원 기준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평가원 그 모의고사나 이런 쪽에서는 별로 좋아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네 번째 그 표를 보면은 이제 뭐 unlike라든가 그 다음에 보면은 뭐 alive라든가 뭐 이런 표현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전부 다 보어 역할만 가능하지. 보어 역할만 가능하니까 unlike나 alive는 뒤에 명사 쓰면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얘도 출제가 잘 안 돼요. 너무 쉬워요. like 쓸래, unlike 쓸래 이런 문제. 딱 고1 아니 고1에서도 요새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like는 전치사나 접속사가 되니까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가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unlike는 뭐라고? 보어라고 보어. 보어 뒤에 어떻게 명사가 나오냐? 안 되잖아. 뒤에 명사 있냐 없냐만 보고 그냥 구분 가능한 거야. 아주 간단하게. 그러다 보니까 출제율이 좀 낮은 편이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enough의 위치에 대한 거. 얘도 마찬가지야. enough의 위치도 어법으로는 저는 매력 없다 생각해요. 어법으로 매력 없어. 얘는 영작으로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영작으로는. 보통 우리가 이제 enough to 부정사를 이제 많이 쓰잖아. 근데 이제 enough to 부정사를 쓸 때 보통 이렇게 우리가 많이 외우죠. 물결 enough to. 그래서 뭐뭐 하기에 충분히 뭐뭐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enough가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이제 앞에서 뒤로 수식을 하죠. enough money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렇지? 근데 저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작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 외적으로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서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 당연히 서술 형용사니까 그렇겠죠? 아까 말했던 어로 시작한 애들 말하는 거야. 아래 나와 있죠. 자, 넘어갈게요. 4번 구체적인 특정 수치를 지칭할 때는 단수로 막연히 큰 숫자를 가리킬 때는 복수로 쓴다는데 얘는 모르겠는데? 얘는 왜 써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2,000 people 하면 뭐 2,000명의 사람들, 1,000 of people 수천 명의 사람들 뭐 써놨는데 이거를 단복수 취급하는 걸 어법 낸다?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출제 안 합니다. 그러니까 패스하셔도 돼요. 됐어? 그러니까 지금 두 페이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결국 형용사 대 부사에서는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요거만 알면 땡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설명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아 그 너네가 문제 푼 거를 보면서 그거를 기준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쭉쭉쭉 문제풀이에 관련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와 있던 어떤 이론적인 것만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뭐 지웠지만 뭐 명사, 분칸, 완전한 문장일 때 뭐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썼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어법적인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어법 문제를 풀 때 이제는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근거는 간단하게 써도 돼요. 간단하게 써도 되는데 너네가 반드시 해야 될 게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그러니까 해석을 쓸 필요는 없어. 쓸 필요는 없는데 풀 때 니네가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워낙 얘기를 많이 했어갖고 그 문제 한번 보여줄게. 잠시만요. 그 문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아마 그 얘기 했었죠. 무슨 이제 2018학년도에 나왔던 그 수능 문제 어법이 어려웠었다. 이런 얘기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되게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니야. 이 문제. 이 문제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 시행된 이제 수능 문제인데요. 이거를 좀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수능에서 나오는 어법은요 대체적으로 다 난이도가 낮았었어요. 작년 수능도 되게 쉬웠고요. 특히 작년 수능은 어법 문제가 되게 거저였던 게 내가 작년에 수능을 12월에 봤잖아요. 늦게 봤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내신 대비라고 했었거든요. 내가 중2 애들한테 이거 29번 문제 주고 풀어보라 했는데 걔들도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난이도가 낮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한 이제 19년, 20년, 이 2년간은 어법 문제가 난이도가 되게 낮았었는데 이게 2018년도에 시행된 어법 문제인데 이 문제가 오답률이 되게 높았었거든요. 제가 자세히 퍼센트는 기억 안 나는데 정답률이 30%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2번이에요. 2번. 2번이 정답이에요. 참고로. 2번이 답인데 요거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한번 보세요. 이 2번이 뭐에 관련된 문제 같아요? 맞아요. 대동사 문제거든. 대동사 문제. 대동사는요 풀이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석이에요. 무조건 해석이야. 해석. 그러면은 또 하나 말을 해줄게요. 보통 우리가 대동사를 구분할 때 앞에 비동사 나오면 비동사로 받고 일반 동사 나오면은 뭐 이제 두 동사로 받는다 이렇게 보잖아. 근데 앞부분에 동사를 한번 보자. 문장 시작 지점이 여기서부터거든. never before부터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보면은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has 나왔고 have pp로 나왔어 지금. 근데 have been pp야 지금 보면은. 됐어? 그러면 얘를 만약 비동사로 받는다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be achieved를 받는 거겠지. 대신하는 게. 됐어? 근데 did를 쓴다는 거는 뭐야? 그냥 achieved만 받는다는 소리겠지. 됐어? 그러면은 뭐야? 둘 다 가능한 거야 지금 이론적으로. did를 써도 되고 was를 써도 되는 거야. 그럼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해석밖에 없는 거야 여전히. 됐어? 만약에 was를 쓴다면 뭐가 되는 거야? was achieved니까 수동태 의미가 되어야겠지. did를 쓴다면 그냥 achieved가 되니까 능동태 의미가 되겠죠. 됐어? 그럼 결국 얘는 무슨 문제야? 능수동 문제네? 됐어? 대동사에서 능수동으로 확장됐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능수동 풀이법으로는 풀 수가 없어. 왜? 능동은 뒤에 목적어가 오고 수동은 뒤에 목적어가 안 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대동사는 원래 뒤에 목적어나 이런 게 생략된단 말이야. 됐어? 그러니까 얘는 순전히 해석으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주어가 하는 거냐 되는 거냐 봐야겠네? 근데 주어가 뭐야? 이시야. 그럼 뭐야? 대명사 지친 거 알아야겠네? 됐어?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는 대동사 문제인데 지금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다 섞여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능동이 맞는지 수동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면요 맥락까지 봐야 되는 거잖아. 해석도 해야 되면서 이 글의 맥락상 적절한지까지 봐야 되는 거야. 됐어? 근데 니네가 해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해석이 직독직해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 실제로 그때 수험생들이 내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이걸 왜 틀렸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기까지는 다 파악이 됐어. 해석도 얼추 했어. 근데 해석하고 난 다음에 뭔 말인지 몰라서 틀려본 거야. 해석을 했는데 디도 맞는 거 같은데?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이게 헷갈리는 거야 애들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 다른 거 보자 하다가 딴 걸로 답을 애들이 고른 애들이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문제였는데 자 제가 내 시계 기준으로 1분 줄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해석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혹시 잘 안 보이면 잠깐만 좀 확대를 해줄게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자, 이 정도면 보이겠지? 이 정도 확대했으면 보일 수 없지. 자, 해석을 혹시나 다 하신 분이 있다면은 2차적으로는 이제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답을 말씀드렸죠. 답은 was예요. 답은 was야. 내가 답은 말해줬어. 그러면은 왜 was가 맞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해석이 다 됐다면. 선생님 근데 주절에 완료형이 왔을 때 꼭 그걸로 대동사를 받지 않고 받는 거에 따라서 일반 동사나 비동사로 받을 수도 있는. 잠시만요. 질문이 좀 어려운데 다시 한번. 그러니까
대동사라는 게 어쨌든 주절의 동사를 대신해서 받는 문장이에요. 주절의 동사를 대신한다? 그 앞에 있는 동사를 네네네네. 대신해서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하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동사가 완료형이었으면 그 완료형과 또 완료형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어, have로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has로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네. 그러니까 have been pp로 나와 있잖아. 그럼 얘로 다 받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have는 일종의 조동사 역할이잖아 여기서, 그렇지? 그러니까 have로 받을 수도 있고요, 비동사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일반 동사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좀 극단적인 경우인데 그냥 일반 동사만 나와 있다 쳐. 그냥 일반 동사만. 그냥 일반 동사가 나와 있어도 심지어 비동사로 받을 수 있어요. 수동 테니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시제가 다를 수도 있어요. 앞에는 현재인데 대동사는 과거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대동사는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무나 한 명 시켜볼까? 막 눈빛들을 막 갑자기 막 피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안 시켜볼게요. 알았어. 부담 갖지 마. 자, 볼게요. 일단은 이제 여러분이 각자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일치하는지만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처음에 never before 나오고 never since 나왔으니까 never 부정어 나왔으니까 도치된 거지. 그래서 the quality of monumentality가 주어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have been pp 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as 원급 as 나오고 as 원급 as가 여기까지 묶인 거네. 됐죠? 이런 문장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never before니까 이전에는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never since니까 이제까지도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죠? 뭐가 아니다? 성취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뭐가요? The quality of monumentality. 이 monumental이라는 단어가 이 평가원에서 되게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기념비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monumentality는 기념비라고 하면 되겠죠. 기념비성. 그럼 기념비성이라는 특질, 어떤 자질, 특질이라고 하면 되겠죠. 기념비성의 특질이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달성된 적이 없답니다. 완전히 뭐만큼이나 그것이 이집트에서 그랬던 것만큼이나 이런 말이죠. 해석을 하자면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을 할게. 이 시 가리킨 게 뭘까? 어떤 거? 이거야. The quality야. 정확히는 the quality of monumentality. 요거겠죠. 이게 이 시 가리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왜 was를 써야 될까? 왜 그럴까? 일단은 여기 as 이하를 해석하지 말고 요 앞부분을 한번 볼게. 이게 뭔 말인지를 파악을 해야만 우리가 D든지 뭐든지를 알 수 있으니까. 자, 직도찌개 다시 한번 해볼게. 기념비성이라는 특질은 지금까지 또는 그 이전에도 완전히 달성된 적이 없다. 이게 직도찌개 한 거야. 사실 근데 이 문장만으로는 너네가 뭔 말이야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그래서 필연적으로 또 결국 앞 내용까지도 봐야 돼요. 이걸 노린 거야. 애초에 수능에서도 이걸 노리고 문제를 출제한 거야. 기념비성이라는 거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요. comes very close to니까 뭔가랑 관련성이 있다. 아니면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뭐랑 관련성이 있냐면 기본적인 이집트 예술의 특성을 표현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대. 됐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또 뭐까지 알아야 되냐면요. 배경지식도 알아야 돼, 얘들아. 되게 어려워. 이집트 예술하면은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냐? 막 그림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이집트 벽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집트 예술이나 이런 벽화 같은 걸 보면은 거기에서는 뭔가 기념비성이라는 건 뭐냐? 이거를 뭔가 기념으로서 뭔가 우리가 본다라는 거겠고, 기념으로서 본다는 거는 뭔가를 남겨둔다거나 뭔가를 이제 보존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집트 예술의 속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뭔가 우리가 보통 예술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각 문화나 나라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을 거 아니냐. 동양에서는 약간 이렇고 서양에서는 이렇고 뭔가 이제 특성이 있을 텐데 이집트 예술의 특성은 어떤 거냐? 뭔가 기념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뭔가 내가 뭔가를 새기거나 뭔가를 이제 보존을 하면은 이거를 마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기념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집트 예술의 특성인데 그런 이집트 예술의 특성을 가진 시기가 그러니까 이제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특성이 완전히 달성된 게 없대요. 그때 지금 얘가 말하는 어떤 특정한 시기가 있겠죠. 그 특정한 시기를 제외하고는요. 이 나머지 이 전이나 아니면 그 후나 이 특정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이때만큼 기념비적인 특성이 있던 시기가 없다는 거예요. 즉 그 기념비적인 특질이 이집트에서 달성됐던 것만큼이나 완전히 달성된 적이 없다라고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워즈가 정답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해설만 한다 하더라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수험생 입장에서 이 문제를 푼다면요.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도 하나 알려주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내가 수험생 입장이었고 내가 이거를 푼다라고 했다라면요. 저는 이거를 봤을 때 2번이 답이라는 거를 전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전 10초면 풀었을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 내가 선생님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저는요. did가 아니라 여기에 집중을 했을 거고 이시 가리킬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잖아요. 단수명사가 얘밖에 없잖아. 그럼 얘라는 걸 파악했어. 근데 얘가 뭐야? 수동태로 나왔지. 그럼 얘도 수동태로 나와야지. 전 이러고 그냥 끝냈을 거라고요. 10초만. 됐어?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그 어려웠다는 그 고3 수능 문제를 예시로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요 어법과 실전 모의고사에 나오는 요 정도의 수준에서도 이것과 거의 흡사한 수준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는 아까 너네가 데일리 테스트를 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숙제할 때 뭐 이렇게 어법상의 근거를 쓸 때도 그렇고 뭔가 얘는 얘야, 얘는 이거야. 뭔가 이게 좀 단순하게 좀 접근하는 것들이 좀 많이 보여갖고 그거를 좀 여러분이 안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이랑 이거랑 아까 같이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만 말할게요. 어법 문제 풀 때 해석도 하세요.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이제는요. 원래는 구분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구분을 하는 게 뭐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언제는 해석하고 언제는 해석 안 하고 이게 헷갈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어법 문제 나오면요. 최소한 그 어법상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 있죠. 포함되어 있는 문장. 지금 2번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 최소한 포함되어 있는 문장은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고2 2학기 수준부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지난번에 여러분이 이제 숙제를 했던 게 56에서 이제 61쪽까지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미션을 좀 드릴 겁니다. 여러분 다 그 해설지 다 꺼내보세요. 해설지. 여러분 답지만 하는 거예요. 해설지. 56에서 61쪽까지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채점은 여러분이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해설지에다가 해설지를 한번 보시고요. 해설지를 보고 여러분이 이제 어떤 그 정답에 대한 것 또는 오답에 대한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답과 오답에 대한 이유. 근데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해설지가요. 허접해요. 해설지가 그리고요. 정답에 대한 해설지는 잘 나와 있는데 오답에 대한 해설지는 또 잘 안 나와 있습니다. 특히 밑줄 어법은요. 밑줄 어법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실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부실한 부분.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세요. 해설지에 대한 체크해주세요. 체크해주시면은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은요, 이제 두 번째로 할 거는 그 다음 페이지 내용을 한번 볼 겁니다. 62쪽부터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 생각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 9시가 좀 넘었으니까 쉬는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 네, 진짜 작죠. 답지가 아예 없는 거예요? 집에도? 집에 있어요. 안 가져온 거야? 아이, 나 답지 없어. 나 하나밖에 없어, 나도. 잠깐만 있어봐. 파일로 있나? 이건가? 이거 아닌데? 아, 여기 있다. 아, 답지 있네요. 잠깐만. 10cm만 뽑으면 되지. 그러면
56에서 대충 한 70까지 쓰면 되겠다. 어. 이게 31번. 참 그리고 오늘 그 단어 시험 페널티 있잖아요. 오늘은 내 칭찬 아니에요. 똑같은 거 또 하면 재미없잖아. 오늘은 짠 거예요. 그리고 딴 게 더 재밌었어요. 어제 했었어. 이따 말해. 아 그래 참고로 말하면 오늘은 커트라인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주다 대신해 주나요? 네, 지금부터 대신 가고 싶어. 상계고리. 자, 너 아까 밥 지었다는 게 승은이랑 소리였나? 응. 단어 시험 먼저 보자. 단어 시험 먼저 보고 할게요. 자, 그 페널티는 끝나고 발표할게요. 시험 보고. 네. 단어장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네. 아 10초. 아이 싫어. 빨리 덮어. 뒤로 쭉 주세요. 그 옆에 민서랑 소리도 좀 주고. 자, 왜요? 나가시면은 상단에 이름 쓰시고 이따가 채점하고 틀린 개수 써주세요. 아는 사람 아직 없어요? 다 했어?
써주시고요. 커트라인 통과 못했으면은 제출 아니면은 가지시면 됩니다. 가져가시죠. 아 내지 마. 아. 아니야. 어? 어? 아 내지 마. 왜 자꾸 이렇게 내? 아 정말. 아, 진짜. 지난번에 한번 데이더니 이제 단어 겁나 열심히 해가지고. 다 했어? 뭐야? 아 진짜. 뭔데? 아 뭐야 이거는. 이게 뭔 말인데? 이 한글 말이 뭔 말인데? 저번에 제일 페널티가 너무 이름 쓰라고. 아, 예. 갑자기 오버하는 사람 없지? 에휴 진짜. 페널티 하고 싶어. 아니 되게 웃긴 게 그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작성해 주신 거예요 지난번에. 그 참고로 말하면요, 그 전부 다는 아닌데 몇몇 선생님들은 같이 봤거든요. 아니 제가 뭐 딱히 의도한 거는 아니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밤에 보냈잖아.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퇴근을 늦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기 뭐야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는데 내가 핸드폰을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데 뭐 계속 이제 문자 잉잉잉 하면서 오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뭐가 이렇게 오냐고. 그래서 이제 아 애들한테 이거 시켰는데 애들이 이거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쌤들이 궁금하다고 이제 몇몇 쌤들이랑 봤어요. 이제 선웅 쌤이랑 이제 몇몇 선생님들이랑 같이 봤어요. 네. 그랬다고요. 하지만 그 선생님들 중에서도 수호가 보낸 거는 나랑 똑같은 의견이었어. 걸리고. 아니야. 야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아니라 그랬어. 씨. 아니, 한번 우리 와이프도 아니라 그랬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의식해갖고 따로 입고 왔던 거냐. 이건 핑크빛이. 핑크가 잘 어울려. 또다 하셨는데 혹시 잠깐만요. 누구 제출했냐? 규리, 호연이, 수호, 민서, 누구예요? 소리, 승은이, 지혜. 또 있는가? 현영이는 다 맞았어요? 뭐야? 뭐. 아니야 괜찮아. 이거는 맞아. 이거 맞는 뜻이에요. 아 이름이랑 틀린 데서 써봐. 또 제출 안 하시는 분 없죠? 그러면 서혜원 정말 쓰기 싫었구나. 너무하네. 정말 겁나 성의 없었어. 제거 보여달라고? 네. 아니 뜻이요. 얘도 되지 않나? 잠깐만 가져갈게. 어떤 거? 이거 쓰기요. 이거는 돼요. 이거 쓰지 않나? 실수가 아니야. 보이죠? 이거는 좀 애매한데. 얘는 돼요. 얘는 돼요. 네. 얘는 괜찮아요. 얘는 맞다고 해도 돼요. 내지 말까요? 아니요? 네요. 틀렸잖아. 자, 페널티라는 명칭이 근데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페널티가 아니잖아. 페널티가 아니고요. 미션이라고 할게요. 미션. 오늘 어제 이제 제가 했었거든요. 어제 고2 MR반 대상으로 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참고로 여러분 오늘 제가 할 거는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 학원 선생님들 단톡방에 저 공유할 겁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게 공유할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내는지. 네,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그 저기 누구냐 소리랑 그 다음에 지혜랑 승은이 셋은 좀 예외로 둬야 될 것 같아요. 셋은 좀 예외로 두고 셋은 좀 미션이 달라야 될 겁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어제 이제 그 학생들한테 냈던 미션이
이게 그러니까 맥락이 비슷한데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학원에서 어떤 선생님이 제일 좋아 이거였어요. 지금 보는데요? 쉽게 봐. 사회생활 겁나 한다니까.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뭐다? 그 공유방에 어제 올렸었습니다. 어제 공유방에 올렸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저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이게 너무 웃겼어 나는. 왜냐면은 그 동패고에 이제 그 재훈이라는 친구가 재훈이가 이제 어떻게 보냈냐면은 너무 웃기게 그 전에 이제 그 페널티를 걸려서 막 나에 대한 칭찬을 이만큼 보냈단 말이야. 이만큼 보냈는데 근데 어제 그 재훈이가 카톡 보내는 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재훈이한테 미안한데. 그러니까 뭐 어차피 내용은 안 보일 테니까. 재훈이가 이렇게 막 카톡을 막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칭찬을.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다 뭐라고 보낸 줄 알아? 쌤 저는 지훈쌤이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답장을 보냈냐면은 링크를 걸어서 물음표 2개를 보냈어요. 그 링크가 이거예요. 이거 칭찬 이만큼 한 거? 쌤 저는 지훈쌤이요. 이렇게 하니까 얘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상황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막 내가 이씨 나를 안 몰라 약간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모든 단톡방에 이제 공유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소리랑 지혜랑 승은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내신 대비를 잠깐만 승은이는 내신 대비를 했었나 전에? 그럼 승은이도 포함. 근데 소리랑 지혜 같은 경우는 저 말고 수업을 안 해봤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잖아 둘은. 그러니까 둘은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대체할 건데요. 단순합니다. 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실장님. 실장님. 그래서 그 실장님한테 제가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신규생들은요. 내가 실장님에 대해서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실장님한테 그거 캡처해서 보내드렸어요. 실장님 엄청 좋아하셨어요. 엄청 좋아하셨어요. 네. 막 너무 막 감동받아서 막 오늘 막 너무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성스레 저한테 써서 보내주세요. 제가 잘 전달해드릴게요. 네고요. 그리고 그 아시죠? 안 보내면 깜지 50번 시킬 거예요. 자, 아무튼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걸로 보는 게 아니죠. 참. 펜 좀 빌릴게. 자, 다시 다 꺼내봅시다. 책. 다 꺼내셔서 아까 이제 제가 말했던 이 두 가지 미션을 좀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62쪽부터 푸실 때는요. 이제부터는 여러분한테는 조금 달리 미션을 주겠습니다. 달리. 앞으로 제가 숙제를 미리 좀 말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숙제를 좀 다르게 이제 내줄 생각인데요. 오늘이 화요일이고, 숙제는 일단 41에서 43초까지죠. 여기까지는 그냥 기존대로 하세요. 똑같이 문제 풀고, 구문 분석하고, 그 다음에 단어 조사하고, 채점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인데 62쪽부터죠. 잠시만요. 62부터 69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잘 들으세요. 일단은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시간을 좀 재고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재고. 여기서 시간 재고라는 거는요. 이게 좀 절차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 절차를 조금 지켜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시간 재고 풀라는 게 한 문제 단위로 여러분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좀 기록을 해주세요. 타임워치를 이용해서. 대신에 어법상의 근거는 안 쓰도록 할게요. 안 쓰게 할게요. 안 써도 되니까요. 대신에 여러분이 어법 문제를 푸실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먼저 기록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에 대한 그 시간 기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번 숙제는 이 정도로만 할 거예요. 본인의 시간 기록 정도로만 일단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시간 기록한 거를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한번 쭉 보겠죠. 쭉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시간 걸린 거에 대한 어떤 평균값이 나올 겁니다. 평균값. 일단은 목표는 1분 30초가 목표예요. 1분 30초. 한 문제당 푸는데 1분 30초 내로 푸는 게 목표고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1분 30초 이상이 걸린다면은 그 이상 걸리는 거를 줄이려는 이제 노력이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뭐 근거를 작성한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재서 문제를 푸시고 대신에 여러분이 답지가 있으니까 틀린 문제 있죠. 그러니까 틀린 문제에 대한 셀프 피드백만 여러분이 좀 써주세요. 셀프 피드백. 채점까지 하시고요. 됐어요? 근거는 제가 안 쓰도록 할게요. 대신에 이거는 좀 선택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간 여러분의 어법 실력 상승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연습하려고 제가 일부러 숙제를 좀 이렇게 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했던 말은 어쨌든간 좀 여러분이 핵심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했던 말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다시 한번 단순하게 접근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접근하지 말자. 소리 하나 안 썼네요. 해석을 해봐야 돼요. 해석. 근데 해석을 쓰라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해석 쓸 필요 없어요. 쓸 공간도 없고요. 해석을 쓰지 말고요. 해석하면서 풀이를 해야 됩니다. 해석하면서 풀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해석이 막히면은 그 부분에 대한 단어 조사도 자연스럽게 돼야 될 테고, 그리고 뭐 구문 분석이 됐든 뭐가 됐든 또는 이제 해설지를 확인하든 뭐하든 뭔가가 그런 이제 유기적인 여러분의 학습이 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풀고 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풀 때 풀 때 여러분은 그냥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문제를 풀고 한 문제 푸는데 스탑워치를 걸어보니까 이 정도 시간이 걸리네. 그래서 시간 쓰고, 예를 들어 61번 문제 푸는데 시간이 뭐 1분 46초 걸렸다. 1분 46초 쓰고 그 다음 문제 또 누를 때 시작하고 또 풀고 끝날 때 해갖고 몇 분 걸렸고, 이거를 좀 여러분이 좀 귀찮겠지만 좀 기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 됐으니까 요 부분 지금 시간이 약 30분 가량 남았는데요. 지금 요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해온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좀 주시면은 제가 그 해설지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는 쪽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미안한데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그 해설지에서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여러분 입장에서 좀 모호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해설지에서 제일 불만인 게 병렬 구조에 대한 해설이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병렬 구조에 대한 해설을 말할 때는 보통 앞에 얘랑 병렬 구조이니까 이런 형태를 쓴다. 그냥 이 정도로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니 왜 얘랑 병렬 구조냐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병렬 구조는 해석사항으로 그런 건데, 그럼 해석적으로 왜 얘랑 병렬 구조가 돼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해석을 같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걸 만약에 해석을 보고 구분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해석상으로는 얘랑 병렬 구조처럼 돼 있는데 나는 얘랑 병렬 구조를 해도 문맥상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해설지에 없으니까 저한테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을 뭐 예를 들어서 얘랑 헷갈렸는데 근데 얘가 좀 더 아닌 것 같아서 얘로 답을 줬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답을 고르는 거. 그러니까 다른 오답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얘를 이제 그래서 정답이 되게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췄으니까 마지막에 오답에 좀 집중해서 보면 좋겠고 단순한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봤으니까 잠깐만 음. 해서 요거만 설명을 뭐라 하는지 몇번 이거 일단은 지금 확실히 좀 어렵겠다. 이건 형용사들 부사 문제인데, 그러니까 형용사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어렵죠. 그러면 이제 부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는 아니라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부어를 받는 동사는 아니지. 부어라는 자체가. 근데 결국에는 이제 부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상태로라는 말이 적합하느냐 아니냐는 상태에 적어란 상태. 왜냐면은 부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상태를 말해주는 거잖아. 그리고 형용사 부어는 상태에 대한 서술을 하는 거고 부사라는 거는 상태 서술이 아니죠. 어떠하게 말이 좀 애매하죠.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동사를 수식하는 거와 동사의 상태를 서술하는 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근데 제일 간단한 말이 그 상태를 그러니까 그 상태를 가진 채로 뭔가를 했다.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이제 형용사 부어. 그러니까 이제 프리언이라고 나왔으니까 만약에 탈출하다라는 동사로 나오려면 그러면은 자유롭게 탈출한다는 자유의 상태로 탈출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면은 그러면은 자유롭게 탈출한다는 건 탈출을 끝내는 거잖아. 그 탈출하는 방식이 자유롭다라는 거고 이제 어디 뭐 강물 같은 데 갇혀 있었는데 눈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막 타로 전문으로 내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탈출했다는 거고 자유로운 상태로 탈출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뭐라고 하면 될까? 뭐 예시를 들자면은 이제 뭐 누군가가 이제 뭐 석방을 시켜줬다던가 뭐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 나왔다. 약간 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어감의 그런 차이가 있어요. 조금 이게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형용사 구어를 쓰려면 어떠한 상태로라는 말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 상태로 이제 해석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이번 같은 경우. 그 문제를 지금 저도 아까 좀 보니까 많이 틀렸더라고요. 32번 문제 맞죠? 32번에 2번 부분.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일반적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브레이크를 도어를 받는 동사로 취급하지는 않으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LI를 이제 맞다라고 다 이제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어가 이제 가능하게 또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되니까 방금 전에 뭐 민서한테 설명해 준 거랑 같은데요. 형용사 보어 해석의 이제 포인트는 어떠한 상태로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가가 포인트입니다. 어떠한 상태로. 됐어요? 그러니까 상태로란 말을 대입해 본다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쉽게 she is pretty 하면은 그녀가 예쁘다라고 하지만 그녀가 예쁜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대입을 해서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가 삼형식 상황식 동사로 쓰이고 아니면 수동태로 쓰이고
face의 목적어 하나면 be faced with가 나온 거예요.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패턴이 있는데 질문 좋으니까 저것도 좀 받을게요. 38번 문제였죠? 이걸 좀 따야겠다. 38에 몇 번이에요? 1번 1번? 그게 이제 비슷한 패턴이 있는 게 face는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수동태로 쓰면 be faced with 하고 목적어가 나오거든요. 얘랑 비슷한 표현이 뭐냐면요. 아주 쉬운 게 marry예요, marry. 우리가 이제 누구누구와 결혼한다라고 할 때 얘도 바로 목적어가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수동태로 쓸 때는 be married with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물론 be보다는 get을 좀 더 많이 쓰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위에랑 아래랑 의미가 똑같아.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수동태와 능동태에 대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설명에 대한 이해만 하면 이제 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능동태와 수동태는요 의미가 똑같습니다. 의미가 똑같아요. 내가 정확히 말하자면요,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의 의미가 똑같다는 거예요. I love you나 you are loved by me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나 너가 나한테 사랑받나 의미는 똑같다고. 다만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냥 입장만 다른 것뿐이에요. 입장만 다른 것뿐이야. 그래서 주어 face의 목적어나 주어비 faced with의 목적어나 사실 얘가 누군가를 마주친다라는 것 자체가 마주치게 된다라는 거나 사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face, 특히 이제 얘는 잘 안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사구문과 연계해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face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뒤에 정면구가 있나 없나로 푸는 게 사실은 제일 편해. 그러니까 만약에 facing 나와 있고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어. 그럼 여기에 밑줄 쳐져 있어. 그러면 얘는 뭐냐? facing도 맞고요. faced with도 맞는 거예요. 됐어요? 둘 다 맞는 거라고. facing도 맞고 faced with도 맞고. 근데 faced는 틀리지. 또는 facing with는 틀리지. 됐어? 얘랑 얘. 분사구문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분사구문 이렇게 나왔다 치면은 둘 다 맞는 거라고. 둘 다. 이해되셨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얘는 잘 안 나오고 얘는 잘 나오니까. 되셨나요?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면 말씀 주세요. (5원이고요) 아니요? 5라고 하기는 좀 모호한데 굳이 말하자면은 이 전체를 모으러 가야겠죠. 이 튀어 웹더 밑에 이 전체를 전면부도 보호 역할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between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A and B 구조로 많이 나오잖아.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between이라는 게 두 개 사이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와 B 사이에라는 버전으로서 많이 쓰는데 사실은 and라는 접속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개라는 개념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 개 사이에, 세 개 이상 사이에 할 때는 우리가 among 쓰고 두 개 뭔가 사이에 있을 때는 between 쓰고. 그러니까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either 나왔으니까 either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두 개를 말하는 거잖아. 초콜릿 캔디와랑 그 다음에 브랜드가 하스버 요거를 말하는 거니까 얘나 얘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꼭 and를 써야 된다는 법칙은 없어요. 개수가 중요해.
그리고 여러분이 숙제를 이렇게 해오시면요 수업 시간에는 지금처럼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계속 첨삭식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이 숙제로 하는 거는 풀 때는 시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정밀 분석은 학원에서 저랑 같이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쌤, 별로 S 수분이라고 하는데 임하듯이 되는 아 이건 뭐냐면 에디스 이걸 에디스 주문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이 에드가 이제 한 덩어리로 이제 얘가 뭐뭐 하는 것처럼 얘 또한 그거하다 소동사 주어요. 아 그래서 동사가 주어 그래서 도치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동사 주어는 이덜 동사 주어 앞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동사로 인크리스 긍정문이잖아. 그러니까 긍정으로 이제 소로 가는 거지. 여기가 만약에 부정형이라면은 이덜을 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이러하듯이 얘 또한 그러하다라는 게 되겠다. 됐어? 근데 앞에 있는 게 이제 일반 동사니까 이게 뒤로 써줘야 되지. 그래서 도치가 그러니까 소동사 주어나 이덜 동사 주어, 무할 동사 주어, 도치 그럼 목적어가 목적이 아니야. 대쪽이 이게 다 아니야. 목적어가 아니라 일종의 소가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한다고 보면 소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서 소가 뭐냐면 그 우리 왜 뭔가 대화문에서 I think so too 이렇게 나오잖아. I think so. 그때 so 그 소랑 똑같다고 보면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주어 또한 그러하다. 그렇게 한다 이런 말이잖아. 삼류들이 또 응? 소에 약간 삼류들이 포함되어 있는 대명사와 같은 소가 되는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대명사 아니면 대부사 약간 일종의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I think so 또는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소가 돼요. 이건 구문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문이라고 말하는 건 뭐하고 우리말에서도 그렇잖아. 얘가 이런 것처럼 얘도 이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것처럼이니까 as가 들어간 거고 뭐뭐 또한 그러하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소 동사 주어를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문에서도 야 얘는 뭐 잘하는데 나도 잘해. 그럼 우리가 이투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소에만 소도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 열심히 받아 적고 있어. 받아 적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냥 좀 표시만 해도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니 저도 여기 와. 무슨 병렬이라고? 워킹이랑 병렬 사이가? 그럼 해석에 따라 달라지지. 그러니까 여기서 병렬로 만들 수 있는데 얘랑 병렬이 될 수도 있고 얘랑 병렬이 될 수도 있지. 여기가 분사구문이잖아. 주어가 빠진 분사구문. 그럼 이거는 해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거리가 단추를 잃어버려야 돼. 앞에 뭐 걸어가는 거 단추를 잃어버리고 그 친구 뭐 개구리를 뭔가 뭐 이끌었다? 여기서의 리드는 뭐 좀 내용을 봐야 돼. 그러면 그러면 잃어버려서 친구인 개구리에게 뭔가 결실이 없고 좌절감만 드는 그런 탐색으로 이끌었다. 이게 더 맥락상 아닌 것 같은데?
얘가 하는 동안은 이걸 잃어버려서 그래서 이 친구를 이런 것 쪽으로 이끌었다. 문맥 상태는 얘랑 병렬이라고 보는 거 같은데. 재밌어요? 아, 프리를 명사로 보고 프리점이 아니고 프리다. 명사로. 프리는 형용사로 썼어야지. 그렇지. 명이 명사로. 그게 뭐야? 체크한 부분. 2번? 이게 뭐냐면은 나 여기다 넣을게. 우리가 비논 뒤에 오는 시리즈들 있잖아. 뭐 바이블, 추들, 어쩌고 저쩌고. 근데 비논 뒤에 초보동사 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여기 초보동사에 주셔져 있잖아. 근데 녀석이 문제 의도가 뭐냐면 당연히 동사답이나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이미 수동태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초보동사를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웨이트는 어차피 자동사라 수동태가 안 되고. 그러면은 이 초보동사의 문제 의도는 뭐냐? 자, 일단 준동사인 거 확인했어. 그러면은 시제랑 차례 신경 써야 되는데 웨이트는 어차피 타동사가 안 된다는 거야. 저기 뭐야?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 날아가고 얘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 문제 의도는 to weight이 아니라 to have weight가 맞아. 그러니까 완료 시제를 써야 돼? 아니면 그냥 단순형을 써야 돼?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 됐어? 근데 나는 이제 알려져 왔대. 뭐 하는 거고 to wait 10 years or more before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라는 건데 이게 10년을 기다리고 나서야 판을 들어서 그 아이디어에다가 종이를 그 아이디어에 대해 종이에다가 쓰는 것으로 쭉 알려져 왔다. 그럼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지금 이제 현재 완료 시제니까 초보동사 단순 시제를 쓴다는 건 앞에 있는 시제와 동일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 완료 시제니까 여기는 현재 시제로 보는 거고 같은 현재 시제. 그럼 현재 시제가 나타내는 거는 일상을 나타내잖아. 평상시. 그럼 얘가 결국에는 평상시 이렇게 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거니까 초보동사 쓰는 게 맞아. 이 문제 의도가 그거라는 거지. 초보동사가 이해됐어? 그러시면 문제 있습니까? 수익률 좀 어떻습니까? 문제 없어요? 지금까지? 왜 이름이 없어? 그게 이제 생각된 거고 그게 어떻게 그렇죠?
맞춘 뭐 이런 거니까 뭔가 이제 비트와 조화를 맞춘 상태인. 그러니까 얘 자체가 평형사 보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부사를 써줘. 보통 수거처럼 많이 외우는 be in tune with.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그 하던 거 좀 이제 멈추시고요. 숙제는 이 부분에서 맞춰서 잘 해오시면 되겠고 저기 뭐냐 오늘 그 검사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 검사를 좀 할게요. 오늘 검사할 부분이 어휘가 14강 그리고 타이틀 라벨이 75, 127 이거든요. 75, 127 그리고 14강 여기 부분들을 검사하겠습니다. 그 토요일 날에는 검사 없어요. 이번 주 토요일은 아시겠죠? 원래 이제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원래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검사를 할 건데 지난주 토요일 날 검사를 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휴가 기간 끝나고 이제 올라가서 검사를 한번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부분을 검사를 할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거 있으면은 여러분 이제 뭐 페이지를 적어놓는다거나 그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저 75랑 127 기준으로 일단 체크만 해둘게요.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그건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뭔가 질문이랑 같이. 아 그래? 오케이. 75쪽 펴주시면 됩니다. 화이트라벨. 일단 끝 페이지를 기준으로 제가 검사를 좀 할 테니까. 결국은 헷갈려서예요? 아니면 질문할 거예요? 아니 뭐가 돼요? 거기 있구나. 네. 이게 타이틀라벨이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일정이 이번 주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맞죠? 아닌가? 이번 주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너무나 잘해주고 계셔서 어제는 내가 갈궜거든요. 안 되는 일이 많아가지고 근데 일단 지금 쭉 봤을 때는 너무나도 잘해주고 여러분 한 명도 안 밀리면 내가 진짜 뭐라도 써야겠다. 너무 열심히 하잖아. 원래 내 돈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기 뭐야 제가 한번 고민해 볼게요. 참 그리고 여러분 그때 시험 봤었잖아요 토요일 날에. 왜? 시험 본 거 가지고 한번 수상을 할까? 그때 결과들 다 기록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본인 실수하는 부분이 어떤 이제 어순에 관련된 건지 뭐 그런 부분, 이게 다 써놨으니까 그런 부분만 좀 잘 확인하고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질문하실 거 없으신 분은 가셔도 됩니다. 아까 숙제도 다 얘기했으니까요. 전에도 말했지만 영작에서 잘 나오거든요. 고생했어. 하고 나서야 비로소 영작이 그리고 고생했어. 나던 길 여기가 A에서 B에서 이 B에서 도치시켜야 된다. 알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한글 기준으로 했을 때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여기까지 A 그 뒤에 B인데 도치시켜. 알겠지? 요거만 생각하면 될 거. 반응 어디 있어요? 이거 정답지인데? 아니 뭐야 이 답지만 가지고 어떻게 자식아. 아 진짜. 뭐야 하네. 분위기 좋다가 스펠이 내놔. 저번에 똑같다고? 시간이 없었어? 그러면은 뭐 시간이 남아돌아서 열심히 했구나. 왜? 그거 파일에 있을 텐데 여기 책장에 그렇게 지혜는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저분이 팬좀 미안. 제발 했어. 펜텐을 못 갖구나. 미안하다. 아니 그냥 나 주지가 있어. 검사받았는데 질문할 거 없으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고생했어. 지혜는 잠깐 기다리고 알았지? 아니 왜 서고 기다려? 정신 나가게. 안 되겠다. 지난번에 오빠 이제 이거 그러니까 답이 뭘 커스터머 쭉 쓰고 뭘 커스터머 스포 댐인데 전 댐이랑 이걸 바꿔서 그럼 댐 커스터머를 쓰고 싶다. 그러니까 for 기준으로 댐 for more customers 쓰는데 그러니까 목적어랑 전명구를 바꿨었다는 거야? 예 해석을 근데 학교 시험 기준이라면은 맞게 해줄 수도 있어. 학교 시험 기준이라면. 근데 내 기준이라면 난 틀렸어.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수식어에 미치는 물론 부사에 미치는 물론 이제 아무데나 써도 된다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을 쓸 때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다가 수식어 전명구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건 어떤 경우냐면 목적어가 길일 때야. 기니까 뒤로 보낸다. 항상 이게 적용되는 거. 근데 얘는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래대로의 목적어 그 다음에 전명구 어순으로 쓰는 게 더 맞다라고 나는 보는 거지. 근데 만약에 진짜 철저하게 어법적으로 본다? 그럼 틀린 건 아니야. 철저하게 어법적으로. 잠깐만 여기 촬영 좀 끄고.